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LH 사태 여파, 공공재개발 갈등 적은 곳 낙점, 28곳 보수적 심사, 16곳 선점, 10년 넘게 사업 못한 곳 많아, 용적률 120%까지 인센티브, 1차 포함 2만 가구 공급 예상, 85년 된 충정 아파트 구역 포함 탈락, 한남 1구역 주민 반발. 정부가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하면서 주택 공급량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개발에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탈락한 용산구 한남 1구역 등에서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 구역 내 갈등도 예상된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산업 2차 후보지로 총 16곳이 선정됐다. 한강 이북은 노원구 상계 3, 성동구 구모 23, 종로구 숭인동 1169 등 16개 후보지에서 총 2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체납 받는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용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1차 후보지, 도시재생사업지 등을 제외하고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추천된 곳들이 노후도 등 재개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정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밑돈다는 평가다. 실제 1차 후보지 선정 때와 달리 2차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는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절반이 해제구역, 85년 된 아파트도 포함. 2차 후보지는 10년 넘게 정비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사업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곳이 많다. 16곳 중 해제구역이 8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장이 8구역, 장이 9구역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LH 사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후보지 곳곳에서 공공방식 반대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된 곳은 50%, 신규 구역과 해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위원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민간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아파텔도 대출 규제, 신혼부부 사다리 끊겨, 3.29 대책, 비주택의 LTV 적용, 아파트 담보대출 막혀 풍선 효과, 청년 신혼 오피스텔로 수요 몰려, LH 사태로 대출 조이기 불똥, 무주택 실수요자 타격 불가피, 용도 연령별 LTV 차등 적용을. 아파텔 대출까지 막힌다는 마지막 사다리가 걷어치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부가 지난 3.29 대책에서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 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까지 아우르는 규제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심한 아파트 대신 아파텔 매수를 고려하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산업기에 따르면 정부의 3.29 대책 중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불거진 LH 직원들은 농협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 전반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 인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급한 오피스텔 56개 단지에 청약자 39.6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와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묶이면서 투자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LTV를 전면 적용하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과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 간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2030 세대와 신혼부부 등 실거주 수요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도, 소득, 연령별 LTV를 차등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작용이 생기겠네요. 또 경제금융 주식 차, 반도체, 화장품 2분기 실적 기대주 담아라. 유동성 랠리 다음은 실적 랠리. 우라가미 구니오에서 얘기했죠. 그 사람이.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 57% 껑충. 순이익도 작년보다 76% 늘듯. 영업차 영업이익 증가율 196%. 기아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 아모레 퍼시픽 등도 부활 예고. 실적 장세가 시작된 분위기다. 그동안 주가를 끌었던 돈의 힘이 떨어지자 실적 기대 개선주로 투자자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성장주는 조정받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실적주는 크게 오르고 있다. 증권업계는 코로나19로 작년 1, 2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 더해져 실적 개선주는 크게 오를 것이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오를 자동차, 정보기술, 하드웨어 등의 수출 소비재와 보복 소비 수혜를 보게 될 화장품, 의류, 면세 업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전망을 발표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지수가 2800에서 32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4월까지는 지수가 조정받거나 횡보할 것이라는 게 증권사들의 예상이다. 경기 민감 수출주 중에서도 조선, 건설, 화학 같은 산업재보다는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소비재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기 부양 정책이나 백신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2분기에는 중국보다 미국의 소비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신흥국과 연동되는 자본재보다 선진국과 연동되는 소비재가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장품, 의류, 유통주도 관심 대상이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동차, 휴대전화 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이 월 평균 10에서 30% 늘어났지만 의복과 화장품은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며 내구재는 다시 세려면 4에서 9년이 걸리므로 코로나19 이후 폭발적 소비는 화장품, 의료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이 탑픽으로 꼽은 아모레 퍼시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할 전망이다. 항공과 면세점, 카지노주도 추천 종목에 올랐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탑픽은 대한항공, 휠라홀딩스, 신세계, 호텔신라, CJ제일제당이고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삼성SDI, 카카오, 현대차,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 롯데케미칼, H&M이고 유안타증권은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신세계, 포스코, LS일렉트릭이고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전자, 강원랜드, 호텔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노바렉스, 한국가스공사, SK가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종합면, 국제면. 바이든 수백만 개 일자리 창출, 전기차 통신망에 310조 원 투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설치. 낡은 도로, 공항, 전력망 개선, 수준의 2차 부양책 내놓겠다. 법인세율 대폭 올려 재원 마련, 증세 반대하는 공화 설득이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 전역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하고 수송용 디젤차 5만 개를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반도체 산업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주택 200만 가구 공급, 도로, 교량, 공항, 전력망, 통신망, 현대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미국 경제를 혁신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바이든표 경제개혁안을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31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거에서 8년간 총 2조 3천억 달러, 2,600억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서명한 지 3주 만이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투자. 백악관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고소득층 증세, 자본이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다른 증세 방안은 빠졌다. 백악관은 이번에 제안한 법인세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5년간 2조 3천억 달러의 투자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대규모 증세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3월 말 경제신문을 읽어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